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시카고에서 산지 벌써 45년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가지 못한 딸의 이야기예요. 1979년에 29살 새댁으로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머리가 새하얗게 새고 손자가 넷이나 생겼네요. 시간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하루하루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순식간이었어요. 남편이 건설 일로 먼저 건너와서 자리를 잡고 저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낯선 게 너무 많았지만 젊을 때니까 금세 적응했죠. 세탁소에서 시작해서 식당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한국 식당에서 주방보조 일을 하고 있어요. 주 6일 나가서 한 달에 $2,200 정도 벌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서 사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한국에 혼자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골집에서 97세까지 혼자 사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요양보호사님이 주 3회 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았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어머니와 국제 전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저는 새벽에, 어머니는 저녁 때 통화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30분씩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짧아졌어요. 어머니가 전화 받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영수가 괜찮다. 나는 괜찮아.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도 괜찮다고 하시고, 혼자 계신데도 괜찮다고 하시고, 아프신데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 나름대로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매년 새해가 되면 다짐했어요. 올해는 꼭 한국에 가서 어머니 뵙자. 그런데 막상 항공료를 알아보면 숨이 막혔어요. 시카고에서 서울까지 왕복이 $3,000가 넘더라고요. 제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남편과 둘이 가면 $6,000예요. 우리 집 3개월치 생활비거든요. 내년에 항공료가 좀 내려가면 가자. 조금 더 모아서 가자. 매년 이런 식으로 미뤘어요. 사실 핑계였어요. 정말 가고 싶었다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방법을 찾기보다는 안 가도 되는 이유를 더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제 사정을 아시니까 굳이 오지 마라, 돈 아껴라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전화할 때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명절 때나 생신 때는 더 그랬고요. 3년 전부터는 어머니 목소리가 눈에 띄게 약해지셨어요. 전화를 받으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말씀도 짧아지셨어요. 동네 이웃분이 가끔 안부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어머니가 병원에 다니신다는 거였어요. 뭐가 아프시대요? 물어봐도 그냥 노인이 다 아픈 곳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적금을 들었어요. 매달 $300씩 모아서 내년에는 꼭 가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어머니 상태가 좀 나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도 전보다 힘이 있으시고 전화 통화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아직 시간이 있구나,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다 싶어서 적금도 중간에 해지했어요. 그 돈으로 손자 학비 보태고 집 보증금 보태고 그랬어요. 작년 겨울부터 어머니가 다시 전화 받기 힘들어하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받으시는 정도였어요. 그래도 받으시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올해 들어서는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시고 요양보호사님이 대신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는 또 미뤘어요. 좀 더 지켜보자,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하면서요. 지난달 중순쯤 요양보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다고, 밥도 잘 못 드시고 자꾸 누워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한테 상의했죠. 여보,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우리 한국 갔다 올까? 남편은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계산기를 꺼내서 우리 통장 잔고하고 비교해 봤어요. 렌트비, 생활비, 의료보험료 빼고 나면 항공료는커녕 한 달 버틸 돈도 빠듯했어요. 영수가, 마음은 나도 간절해.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어. 좀 더 모아서 가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우리 나이에 무작정 빚내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여기 생활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요. 45년 쌓아온 삶의 무게가 있었어요.
그렇게 또 미루던 중에 지난주 화요일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오는 새벽 전화는 좋지 않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죠. 마음을 졸이며 전화를 받았어요. 영숙 씨예요? 어머님이. 요양보호사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전날 저녁 편안히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지막에 영숙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장례식은 3일 후 금요일이라고 했어요. 수요일에 소식을 듣고 금요일 장례식이니까 아무리 빨라도 목요일에는 출발해야 했어요. 남편을 깨워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둘 다 말없이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항공료만 $6,000, 장례비 보태드릴 돈, 일주일 한국 체류비까지 하면 최소 $8,000는 필요했어요. 우리 통장에는 $1,200밖에 없었어요. 아들들한테 연락했어요. 큰아들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작은 아들은 뉴욕에 살아요. 둘 다 각자 가정이 있고 애들 학비, 집 대출 등으로 여유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큰아들이 $2,000, 작은 아들이 $1,500 보내준다고 했어요. 고마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은행에 대출 알아봤는데 저희 나이에 무담보 대출은 거의 불가능했고 집도 렌트라서 담보도 없었고요. 친구들한테도 알아봤어요. 다들 사정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민 와서 45년 동안 쌓은 인맥이라는 게 결국 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목요일 오전까지 발을 동동 굴렀지만 결국 답이 안 나왔어요. 그때까지도 기적을 바랐어요. 누군가 돈을 빌려주거나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죠. 목요일 저녁 한국에 전화했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계신 친척분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적으로 갈 수 없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도 그러실 줄 알고 계셨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로의 말씀이었지만 가슴이 더 아팠어요. 금요일 장례식 날 화상통화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조그만 휴대폰 화면으로 보는 어머니 영정사진이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그것도 못 봤을 테니까요.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편안해 보이셨어요. 97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분이 드디어 쉬시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지막에 영숙이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이 계속 가슴을 찔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돈 때문에 못 간 걸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돈도 돈이지만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45년 만에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어머니를 뵙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여기 생활을 비우고 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어요. 어머니도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항상 괜찮다, 오지 마라고 하셨던 거겠죠. 어머니는 저보다 현실을 더 잘 아셨던 거예요.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자책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불효자구나. 어떻게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나 이런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영수가, 우리가 여기 온 게 어머니 때문 아니야? 어머니가 우리 잘 살라고 보내주신 거잖아.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여기 생활 망치면 그게 더 불효 아닐까? 남편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만 사셨던 분이에요. 저희가 이민 갈 때도 거기 가서 잘 살아라. 나는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 와서 모든 걸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게 진짜 효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어요. 한국에는 못 갔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추모하기로 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미역국을 끓여서 드리고 어머니 사진 앞에서 안부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있는 가족들한테 더 잘하기로 했어요. 남편한테도 아들들한테도 손자들한테도요. 어머니가 멀리 계시면서도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멀리 있어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친척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 제가 보낸 꽃이 잘 도착했다고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셨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요즘은 손자들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주고 있어요. 한국에 계신 증조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어떻게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요.
손자들이 할머니, 증조할머니 못 만나봐서 아쉬워요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어머니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이민이라는 게 참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온 건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과는 멀어지게 되잖아요. 특히 부모님과의 거리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택한 삶을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살면서 얻은 것들도 많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 대가가 이런 거였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 경제적인 이유로 갈 수 없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면 갈 수 있을 때 가세요.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45년 동안 내년에, 내후년에 하다가 결국 영영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각자의 사정과 현실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려요. 어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해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요. 그러면 어머니도 어디선가 그래 우리 영숙이 잘하고 있구나 하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매일 울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식당 일도 다시 나가고 손자들 돌보는 일도 예전처럼 하고 있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 있는 가족들한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한테요.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그런 말 잘 안 했거든요. 이제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손자들한테도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해요. 한국 음식도 많이 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을 손자들한테 이어주는 거죠. 가끔 친구들이 영숙이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라고 위로해 주시는데 고마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신용카드로 빚을 내서라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삶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민자의 현실인 것 같아요. 뿌리를 뽑고 온 만큼 새로운 곳에서의 안정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더 신중해지고요. 어쩌면 그것도 어머니가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다른 생각도 해봐요. 어머니는 97세까지 사셨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못 간 건 아쉽지만 그 전에 97년 동안은 함께 했던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 45년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52년은 함께 했던 거고요. 마지막 몇 년 동안도 전화로나마 꾸준히 안부를 물었고 어머니도 제 목소리 듣는 걸 좋아하셨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제가 여기서 잘 사는 모습을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손자들이 대학 가고 아들들이 각자 가정 꾸리고 남편이 무사히 은퇴하고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마다 기뻐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어머니께 충분히 효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지막에 못 간 건 평생 가슴에 남을 아쉬움이지만 그것 하나로 지금까지의 모든 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국에 계신 친척분이 어머니 49제 때 쓸 거라고 제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껏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드려요. 마지막에 곁에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사랑, 가르쳐 주신 것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손자들한테도 전해주고 있어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희는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편지를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아서요. 49제가 끝나면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이 어머니 유품을 좀 보내주신다고 해요. 많은 건 아니겠지만 어머니가 쓰시던 것들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어머니도 이런 거 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보다 한국 프로그램을 더 많이 봐요. 어머니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자식이 멀리 있어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도 참는 마음, 그런 게 부모 마음인가 봐요. 저도 이제 손자들한테 그런 할머니가 되려고 해요. 손자들이 나중에 커서 각자의 길을 갈 때 할머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요. 대신 할머니의 사랑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큰손자가 저한테 할머니, 증조할머니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하셨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응, 많이 보고 싶어 하셨지. 할머니도 증조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그럼 할머니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증조할머니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당연히 만날 수 있지. 그때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해줬어요. 손자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생에서는 마지막에 못 봤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이 마음에 평안을 줘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거나 자책만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을 자주 전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어머니께 편지를 써요. 실제로 보낼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어머니, 이번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자들이 이렇게 컸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요.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제 곁에 계시는 것 같아요. 비록 몸은 떠나셨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45년 전 이민을 올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젊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 길에서 얻은 것들도 많으니까요.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삶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용기를 내보세요. 돈이 부족해도 시간이 부족해도 방법은 있을 거예요. 제가 못한 일을 여러분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혼자만 사귀려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딸은 여기서 잘 살고 있을게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곳에 가면 그때는 정말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